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네, 기각됐습니다. 기각된 사유는 뭡니까? 일단 뭐 그 범죄 혐의를 좀 다툴 만한 그 이유가 있고 일단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었는데 설마 도망치겠냐 뭐 이런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본인은 고심을 했겠지만 뭐 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그 영장 발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 법조인은 제가 보기에도 되게 납득이 안 되고요. 또 그래서 그 쭉 허경호 연장 전담 판사가 했던 판결들을 봤더니 제가 전부 반대로 그 결론을 내릴 그런 반대 결론만 내리셨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좀 대체적으로 보면 판결이 후합니다. 후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 2000년대 초반인데요. 이 NLL가 NLL을 월선에서 북한 수역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적발된 어부가 한 분 계신데 속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분에 대해서 경찰은 구속영장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영장을 기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석방하는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좀 원래 좀 후한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뭐 지금 네티즌들이 이 판사, 허경호 판사가 과거 판결했는 거 쭉 살펴보는 이유는 이명희 이사장, 안태근 전 검사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다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되게 엄하기도 엄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한 그 활동가와 주민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또.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1심에서 법정 구속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연세가 70대고요. 부인이 치매 노인이어가지고 현재 누군가 간병을 해줘야 되고 그 70대 구속되신 분이 간병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그 간병인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분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되게 당황스러웠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무면허로 5m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신 분이 구속했어요? 예. 동종 전과가 있다. 그러면 이게 저는 꼭 구속할 필요는 있지 않으니까 원래 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봐줄만도 한데 만일 모든 판결에 일관성이 있다면은 그런데 어떤 거 보면 굉장히 엄하게 다 구속하고 어떤 거는 불구속하고 이렇게 되면은 일관성이 좀 없지 않냐 생각 드네요. 근데 다른 거는 이제 다른 범죄를 빼고라도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지금 뭐 안태근, 이명희 이사장, 권성동 의원까지 전부 다 권력형 비리 어떻게 보면 국민이 분노할 수 있고 눈높이가 높은 부분을 다 영장을 기각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수사의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조금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 앞에 있는 사람의 단계에서 이미 혐의들이 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제 공판에서 불구속 상태로 다퉈봐라 이렇게 좀 떠넘겨 놓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절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이 허경호 판사 이분이 대체적으로 보면 권력형 비리엔 또 후해요. 보니까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제주지법 영장전담 판사일 때는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기관급 상당히 높은 고위공무원이에요. 이 공무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이유가 그렇습니다. 관련자 진술이 엇갈린다. 근데 뇌물 사건에서 관련자 진술이 다 엇갈려요. 다 엇갈리죠. 예. 근데 이걸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좀 의외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압수물을 훔친 경찰 간부에 대해서는 또 집행유예를 선고를 한 사례도 있어요. 그 압수물이 뭐였냐면 술이었습니다. 술을 드신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버스에서 미성년자 성추행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었어요. 저는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요. 지금 그 영장 판사 중에 허경호 판사가 제일 나이가 어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20대 후반부터 지금 판사 생활을 했어서 제가 판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국민의 삶을 기록하고 교과서만 갖고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좀 고뇌에 찬 그런 고민을 가지고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년 급제하시는 분들 다 비난하는 겁니까? 아니 그 중에서도 정말로 꼼꼼히 보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기록과 교과서로만 사례형처럼 시험 풀듯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몇 년 해보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그래요. 권성동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아마 상황이 좀 많이 달랐을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은 권성동 의원의 이제 보좌관들은 몇 분이 지금 이미 구속 상태에 됐으니까. 들어가 있죠. 네. 예, 그런 걸 볼 때
이것도 뭐 이제 권력이 있으면은 무죄가 되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호기롭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하겠다라고 그렇습니다. 했었죠.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허경호 부장판사인데요.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분이 오늘 네. 새벽부터 오전까지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유명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뜨겁군요. 근데 단순히 이번에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주목을 받은 건 아니고요. 네. 이분이 다른 구속영장을 또 많이 기각을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오늘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어떤 거냐? 일단 이명희 씨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필리핀 출신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네. 구속영장을 검찰이 신청했는데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종면 전 국정원 3차장, 네네. 국정원의 야권 진보 인사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는데 그랬었죠. 역시 이 구속영장도 기각한 판사입니다. 그리고 여검사 성추행 이후에 네. 인사보복 파문을 일으켰던 안태근 전 그 검사장 유명한 있지 않습니까? 안태근. 예. 구속영장을 기각한 당사자가 바로 이 판사입니다. 이분이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남았습니다. 그래요? 누굽니까? 유명 인사인데 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아, 구속영장 기각한 판사가 바로 허경호 판사입니다. 다 집에 보내주었군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이분들이, 예. 별명을 하나 붙였더라고요. 그래요? 프로 기각러. 프로 기각러. 네.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 다른 건들도 되게 의구심이 있었지만 특히 이명희 씨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병합해서 하면 충분히 구속사유가 될 텐데 그렇죠. 국민들이 보기엔 너무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인데 이걸 다 나눠서 하니까 문제가 아니냐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에 대한 불신, 네. 그 이제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있었던 수많은 사법농단 사건들 네. 이 자체에 대해서도 법원 책임 있게 나서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법 불신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 이제 연기했지, 연기. 오늘이거든요. 아. 오늘 다른 판사가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네. 그 판사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아, 네. 그렇군요. 누가 합니까? 오늘 하는 판사는 누구예요? 오늘 하는 판사는요, 서울 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정당 부장판사인데 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낄 것 같고요.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런 당부 말씀은 꼭 한번 드리고 네. 싶습니다. 최근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과연 일반인이었다고 하면 네. 과연 기각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이 말씀은 맞습니다.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권력과 자본 있는 곳에 이렇게 불법 비리가 횡행하면 네. 그것은 정의로운 국가라고 하기 어렵죠. 그렇습니다.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권성동 의원 영장 기각. 지금 SNS가 뜨겁습니다. 네, 이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허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요, 범죄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는데 네. 아까 오프닝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명이나 네. 그다음에 그 안태근, 이종명, 네. 안태근 그리고 김관진. 다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네, 구속의 이 세상 사유가 모든 최종 판결 나기 전에 네. 모든 사안은 다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거의 그대로 나온 걸로 제가 봤었는데 어쨌든 이번 권성동 의원도 똑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요. 네. 한편 이 권성동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이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이 지인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 이렇게 네.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뭐 2013년 9월에는 뭐 감사원에서 진행하는 감사를 신경 써달라 이런 최용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받고 이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그 대가로 채용하게 한 혐의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뭐 업무방해, 제3자 뇌물,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네. 이런 혐의들이 잔뜩 있는데요. 게다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수사하던 안미연 검사가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윗선이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증거들을 삭제하라 이런 네. 지시를 내렸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게다가 또 권성동 의원이 당시 법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네. 이 검찰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위치인 것도 분명했고요. 그런데 이런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을 한 게 좀 이해하기 어렵다. 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를 한 사례도 있어요. 그 압수물이 뭐였냐면 술이었습니다. 술을 드신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버스에서 미성년자 성추행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었어요. 저는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요. 지금 그 영장 판사 중에 허경호 판사가 제일 나이가 어립니다. 그리고 20대 후반부터 지금 판사 생활을 했어서 제가 판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국민의 삶을 기록하고 교과서만 갖고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좀 고뇌에 찬 그런 고민을 가지고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년 급제하시는 분들을 다 비난하는 겁니까? 아니 그 중에서도 정말로 꼼꼼히 보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기록과 교과서로만 사례형처럼 시험 풀듯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의 변호사를 몇년 기계적이죠. 해보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NLL을 월선에서 북한 수역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적발된 어부가 한 분 계신데 속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분에 대해서 경찰은 구속영장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영장을 기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석방하는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좀 원래 좀 후한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뭐 지금 네티즌들이 이 판사, 허경호 판사가 과거 판결했는 거 쭉 살펴보는 이유는 이명희 이사장, 안태근 전 검사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다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되게 엄하기도 엄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한 그 활동가와 주민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또.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1심에서 법정 구속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연세가 70대고요. 부인이 치매 노인이어가지고 현재 누군가 간병을 해줘야 되고 그 70대 이제 구속되신 분이 간병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그 간병인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분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되게 당황스러웠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무면허로 5m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신 분이 구속했어요? 예. 동종 전과가 있다. 그러면 이게 저는 꼭 구속할 필요는 있지 않으니까 원래 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봐줄만도 한데 만일 모든 판결에 일관성이 있다면은 네. 그런데 어떤 거 보면 굉장히 엄하게 다 구속하고 어떤 거는 불구속하고 이렇게 되면은 일관성이 좀 없지 않냐는 생각 드네요. 근데 다른 거는 이제 다른 범죄를 빼고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지금 뭐 안태근, 이명희 이사장, 권성동 의원까지 전부 다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네, 기각됐습니다. 기각된 사유는 뭡니까? 일단 뭐 그 범죄 혐의를 좀 다툴 만한 그 이유가 있고 일단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었는데 설마 도망치겠냐 뭐 이런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본인은 고심을 했겠지만 뭐 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그 영장 발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 법조인은 제가 보기에도 되게 납득이 안 되고요. 또 그래서 그 쭉 허경호 영장 전담 판사가 했던 판결들을 봤더니 제가 전부 반대로 그 결론을 내릴 그런 반대 결론만 내리셨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좀 대체적으로 보면 판결이 후합니다. 후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 2000년대 초반인데요. 이 NLL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 어떻게 보면 국민이 분노할 수 있고 눈높이가 높은 부분을 다 영장을 기각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수사의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조금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 앞에 있는 사람의 단계에서 이미 혐의들이 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제 공판에서 불구속 상태로 다퉈봐라 이렇게 좀 떠넘겨 놓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절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이 허경호 판사 이분이 대체적으로 보면 권력형 비리엔 또 후해요. 보니까 예,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제주지법 영장전담 판사일 때는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기관급 상당히 높은 고위 공무원이에요. 이 공무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이유가 그렇습니다. 관련자 진술이 엇갈린다. 근데 뇌물 사건에서 관련자 진술이 다 엇갈려요. 다 엇갈리죠. 예. 근데 이걸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좀 의외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압수물을 훔친 경찰 간부에 대해서는 또